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대치 MSD 영재교육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중등과학반 두 번째 반을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좀 말도 헷갈리네요. 좀 이렇게 약간 미적미적 거리면서 좀 의심하면서 이렇게 반을 오픈을 했었는데 저기 멀리 제주와 목동과 여기 대치동 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발빠르게 또 신청을 해주셔서 반을 잘 마감하고 이번 주 두 번째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수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근데 이 줌 반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 상황에 약간 좀 이렇게 의심이 가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줌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온라인 강의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촬영해서 편집해 올리는 개념이지만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진 줌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집중도가 온라인 강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온라인 강의에서 일탈을 했던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비교가 정확하겠죠. 자, 이번에 진행하는 중등과학반 두 번째는 목요일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6월 8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6명 모집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과학반 개강일이 왜 6월 8일이냐? 제가 저번에 5월 달에 이 개강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6월 달에 초등과학반에 대한 약속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등과학반의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6월 8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으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저 멀리 지금 여기 우리가 제주도에 있어서 수업을 안정적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색깔은 크게 문제지 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제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하다가 보니 지역적인 부분의 색깔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겁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아이가 과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언어의 발달이 그만큼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을 하면서 과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융합형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이제 막 발을 들여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과학 수업을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중등과학반 정원 6명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부 다 합쳐서 6명입니다. 6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학생들의 관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반에서의 분위기적인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 6명이 가장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학원을 갖다 7월에 확장을 하면서 오픈하게 되어지는 모든 반들도 6명으로 정원을 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6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원이 배우게 될 교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저는 과감하게 줌 수업이어도 하이탑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탑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이 교재들을 갖다 이용해서 물리 영역, 화학 영역, 생명, 그다음에 지구과 영역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어집니다. 단 3개월에 수업이 진행되어지지만 물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는 4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과정 1년 1개월의 시간 동안에 중등과학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진행하는 수업 스타일이 기본과 심화에 대한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지금 초등과정을 안 한 상태에서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신다면 초등과정에 대한 부분의 단어나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중등과정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초등수업 안 했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단 초등 수업을 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그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이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적인 부분의 수업 진행 흐름을 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듣는 동안에 학습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학습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대치동에 진입하면서부터
밴드로 계속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엠베스트에서 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게 잘 좋아했던 거는 칠판을 찍어서 칠판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었어요. 저 맨 처음에 이제 그냥 아이들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칠판의 판서를 보면서 영상과 함께 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2014년도에 대치동에 진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카카오 그램인가요? 맞나요? 카카오 스토리. 네,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하다가 이제는 밴드로 바꿨습니다. 근데 밴드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정말 잘 만든 어플인 거죠. 자, 근데 그런 밴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단 수업의 영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찍어서 올립니다. 왜? 편집 1도 없습니다. 이유는 수업에 대한 부분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편집해서 올리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수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할 때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전체를 다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흐름을 갖다가 끊는 편집이라고 하는 건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시간 판서를 찍어서 그대로 올려주고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면 밴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업로드 되어진 자료의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숙제를 이렇게 제공하고 판서를 제공하게 되어지면 밴드, 특히 핸드폰의 어플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공되어진 부분의 이 동영상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영상 그대로 커버만 입혀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4월 31일, 5월 21일 제공되어진 부분이고 숙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림들은 제가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별해서 제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영상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소를 해서 밴드로 집어 넣어 주고요. 그리고 칠판에 판서가 있는 내용에 칠판의 판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들을 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여기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영상들 말고도 요새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그 좋은 영상들에 대한 선별인 거죠. 그 선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영상들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효과를 일석이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이 테스트. 물론 매주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하면 테스트를 안 보는 줄 알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냐면 자기의 점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어도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배웠으면 그래도 입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부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테스트 본다고 하면 어렵겠네요 하고 끊는 분이 계세요. 테스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첫 번째, 그렇게 선행학습 많이 달려온 아이들이 왜 시험에서 망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 시험에 대한 적정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실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힘든 모습을 보기 싫어서 테스트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테스트를 안 보고 넘어갔을 때 아이가 자랐을 때 중학생 때보다도 고등학생 때요 반드시 그 데미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학습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계산식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그 계산식 문제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시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같이 계산식 유형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서 테스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어지는 만큼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가 7월 15일 날 확장 이전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신축 건물에 네, 2, 3, 4, 5층을 쓰고 지하층까지 해서 네, 학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만큼 네, 저희 학원에 믿고 네,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쉽지만 네, 나중에 우리가 또 방학 때에 올라와서 학원에 와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면 네, 이렇게 멋진 또 신축되어진 깨끗한 건물 안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여기까지 해서 6월 8일 저녁 7시에 개강하는 중등과학에 대한 수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02-553-2584 네, 여기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우리가 또 검색하시면 바로 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시면 문자로 문의를 주셔도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8일 저녁 7시 네, 중등과학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